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아파트. 볕잘 드는 남향거실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웠. 유리창 너머로 빼곡히 들어선 건물들의 숲이 희미하게 펼쳐졌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차량들의 소음은 창문을 닫으면 아득한 배경음처럼 멀어져.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 안에서 20대 후반의 며느리 지혜에게는 모든 일상이 고요한 전쟁터와 다름없었. 결혼한 지 3년, 7살배기 아들 도윤이까지 함께 시어머니 순옥 여사와 한 집에 살기 시작한 지는 겨우 1년이 되었. 1년이라는 시간은 지혜에게 낯선 타국에서의 유배 기간처럼 느껴졌다. 처음에는 젊은 부부의 내 집 마련에 보탬이 될 거라는 민준의 설득에, 그리고 외동아들인 남편을 혼자 두기 안쓰러워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동거였. 하지만 그 동거는 점차 지혜의 숨통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순옥 여사는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지극하고 살림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꼼꼼함과 부지런함을 가졌다. 문제는 그 꼼꼼함과 부지런함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특히 며느리인 지혜에게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신념에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순옥 여사의 시선은 늘 지혜를 향해 있어. 밥 먹는 속도, 반찬 고르는 습관, 도윤이에게 옷을 입히는 방식, 심지어는 지혜가 사용하는 주방 도구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순옥 여사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었다. 오늘은 특히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어제 저녁 지혜가 도윤이에게 먹인 간식 때문이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도윤이가 배가 고프다고 하자 지혜는 냉장고에 있던 유기농 요거트에 그래놀라를 조금 섞어주었다. 요즘 아이들에게 흔한 간식이었고 도윤이도 맛있게 먹었다. 그러나 순옥 여사의 생각은 달랐다. 지혜야, 아무리 애들이 좋아해도 저녁밥 때가 다 됐는데 뭘 저런 걸 먹이냐. 속에 든 게 뭐 있다고 밥맛만 없어지는 거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던 순옥 여사는 돋보기 너머로 지혜를 흘끗 보며 말해.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지혜는 그 안에서 칼날 같은 비난을 느꼈다. 어머님, 그래도 도윤이가 배고프다는데 아무것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이건 유기농이라 건강에도 좋고요. 유기농? 요즘 유기농 안 붙은 게 어디 있다고. 다 비싸기만 비싸지 뭐 별다른 거 있나. 옛날 같으면 숭늉 한 그릇 떠다 줬지. 아니면 죽을 끓여주든가. 너처럼 애들 먹는 걸 그렇게 대충 넘기는 줄 아나. 애가 아직 어려서 소화도 잘 안 되는데. 순옥 여사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다. 지혜는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 그 전에 어머님하고 작게 대답하며 요거트 그릇을 치웠다. 도윤이는 어른들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요거트를 긁어먹고 있었다. 오늘 아침 순옥 여사는 보란듯이 뽀얀 쌀뜨물로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였다. 평소 지혜가 즐겨 먹던 시판 육수와 달리 멸치와 다시마를 직접 우려낸 깊은 맛의 된장찌개였다. 찌개 냄비가 식탁 중앙에 놓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구수한 향이 온 집안을 감쌌다. 지혜는 식욕이 돋는 듯 했지만 어쩐지 목구멍이 꽉 막힌 기분이었다. 그녀의 몫으로 덜어진 된장찌개 안에는 평소 지혜가 즐겨 먹지 않는 두툼한 무 조각들이 유난히 많이 들어있었다. 순옥 여사는 늘 지혜가 무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가 소화에 좋다, 몸에 좋은 건 가리지 말고 먹어야 한다며 억지로 권했다. 지혜야, 이 무가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데 점다고 풀만 먹지 말고 이런 걸 좀 먹어야 힘을 쓰지. 애 보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순옥 여사의 말에 지혜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어 무 조각을 입에 넣었다. 씹을수록 텁텁한 무의 맛이 느껴졌. 그 순간 작은 그릇 안에서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렸다. 순옥 여사가 도윤이의 밥그릇에 김치를 덜어주다가 숟가락과 부딪힌 소리였다. 그 소리는 마치 지혜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불협화음처럼 크게 들렸다. 민주는 늘 그렇듯 아침 식탁에 긴장감 속에서 애써 태어난 척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드라마의 한 장면이 작게 흘러나왔지만
그 소리는 이 정적을 깨트리지 못했다. 고요했지만 무언가 짓누르는 듯한 침묵이었다. 지혜는 결혼 전 유명 패션 잡지 에디터로 일했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그 일은 그녀의 자아를 표현하는 수단이자 삶의 활력이었다.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했지만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시작되면서 그녀의 삶은 급격히 바뀌었다. 순옥 여사는 손주 돌봄을 자처하며 지혜에게 집안일에 충실하고 아이에게 집중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했다. 애는 엄마 손으로 키워야지 남의 손에 맡겨서 되겠니? 그리고 지혜, 너도 너무 바깥으로만 돌지 말고 집안일도 좀 신경 써야지. 민준이 아침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는 게 말이 되니. 순옥 여사의 이런 말들은 지혜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지혜는 점차 회사에서 자신감을 잃었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워졌다. 늘 눈치를 보며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다. 며칠 후 주말 아침이었다. 모처럼 늦잠을 자려던 지혜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순옥 여사의 목소리에 잠이 깼다. 민준아, 지혜, 너는 오늘 또 안 일어나는 거니? 벌써 해가 중천인데 주부라면 주말이라고 늦잠만 잘 것이 아니라 가족들 아침 식사라도 제대로 챙겨야지. 순옥 여사는 부엌에서 민준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면서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지혜는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잠은 이미 달아나 버렸다. 며칠 전부터 속이 좋지 않아 위험 증세를 보이던 지혜였다. 어제는 너무 힘들어서 민준에게 오늘은 좀 늦잠 잘게라고 미리 양해를 구해두었다. 그러나 순옥 여사는 그런 지혜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했다. 지혜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감정에 사로잡혔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점심 식사 시간. 식탁에는 순옥 여사가 손수 담근 간장게장이 올라왔다. 짭조름한 간장 냄새가 코를 자극했지만 지혜는 여전히 속이 좋지 않아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지혜야, 너는 왜 또 밥을 안 먹니? 입맛이 없어? 내가 힘들게 담근 간장게장인데. 순옥 여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다. 어머님, 제가 요즘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죄송해요. 속이 안 좋으면 더 잘 먹어야지. 옛날에는 밥이 보약이라고 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뭘 하겠다는 거니?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제가 어른도 아니고 제 몸은 제가 알아서 챙길게요. 그리고 제가 먹기 싫다고 하는 걸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숨이 막혀요. 지혜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식탁에는 순식간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한 정적이 흘렀다. 민주는 눈을 크게 뜨고 지혜와 순옥 여사를 번갈아 보았다. 순옥 여사는 숟가락을 타 하고 내려놓았다. 뭐라고? 내가 너한테 강요를 한다고?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말이 심하냐? 네가 우리 민준이 아내라서 참고 사는 줄 알아? 순옥 여사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어머님은 늘 그런 식이에요. 제가 뭘 하든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죄다 지적하고 비난하시잖아요. 숨 쉬는 것도 허락받아야 할 것 같아요. 지혜는 눈물이 차올랐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살기 싫으면 나가. 이 집은 내 집이야. 순옥 여사의 고함에 지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 민주는 다급하게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으려 했다. 엄마, 지혜야, 그만해. 왜 이래? 민준 씨는 가만히 있어요. 늘 이런 식이었잖아요. 당신은 늘 엄마 편만 들고 나는 당신 엄마와 살면서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어요. 지혜는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다.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밖으로 나섰다. 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민주는 놀라서 멍하니 현관문만 바라보았다. 순옥 여사는 분한 듯 가슴을 쓸어내리며 저런 못돼 먹은 계집애가 하고 중얼거렸다. 지혜는 무작정 밖으로 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답답한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택시 앱을 켰다.
행선지를 입력하려는데 문득 남대문 시장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순옥 여사가 늘 장을 보러 다니던 곳. 지혜에게는 낯설고 번잡한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낯선 곳이 오히려 탈출구처럼 느껴졌다. 어머님의 세계, 어머님의 방식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잠시나마 어머님을 이해해보려는 얄팍한 시도였을. 혹은 그저 집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을 뿐일지도 모른다. 택시는 복잡한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남대문 시장 근처에 지혜를 내려주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활기가 지혜를 덮쳤다. 온갖 종류의 옷가지, 생활용품, 주방용품, 그리고 먹거리들이 미로처럼 얽힌 골목마다 가득했다. 상인들의 호객행위, 흥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노점에서 끓어오르는 어묵 국물 냄새, 그리고 온갖 향신료와 갓 볶아낸 땅콩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다. 지혜는 이 모든 것이 낯설었다. 어릴 적 엄마 손을 잡고 동네 시장에 갔던 기억 외에는 시장이라는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깔끔하고 정돈된 진열대와는 확연히 다른 풍경이었다. 지혜는 발길 닿는 대로 골목을 헤매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혼자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치이고 밀리면서도 그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가 희미해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순옥 여사가 늘 시장은 역시 남대문이지. 물건도 좋고 값도 싸고 하며 자랑스러워하던 곳이었다. 순옥 여사는 이곳에서 매번 도윤이의 옷을 사고 민준이의 내복을 고르고 제철 과일을 흥정하며 저렴하게 사왔다. 지혜는 백화점 브랜드 옷이나 인터넷에서 주문하는 것에 익숙했지만 순옥 여사는 그런 지혜를 돈 쓸 줄만 알지 살림할 줄 모른다며 혀를 찼다. 지혜는 한참을 걷다가 족발 골목에 다다랐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족발들이 통째로 걸려 있었고 양념 냄새가 진동했다. 순옥 여사가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지혜는 갑자기 순옥 여사의 모습이 떠올랐다. 억척스럽게 물건값을 깎고 인심 좋게 웃으며 상인들과 농담을 주고받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지혜는 순옥 여사의 삶이 어땠을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을 순옥 여사.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돌봐왔던 그 시간을 지혜가 단지 간섭이라는 이름으로만 치부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간섭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숨막히는 것은 숨막히는 것이었다. 지혜는 시장 한 구석에 있는 허름한 국수집에 자리를 잡았다. 멸치 육수 냄새가 구수하게 풍겨왔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줄 것 같았다. 지혜는 비빔국수를 시켰다. 매콤하고 달콤한 양념에 비벼진 국수를 먹으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곳에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울고 싶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저 자신을 위로하고 싶었다. 국수를 다 먹고 다시 시장을 나섰을 때 지혜의 발걸음은 조금 가벼워진 듯해. 마음속 응어리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잠시나마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민준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화 있었다. 순옥 여사에게서는 한 통도 없었다. 지혜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괜찮아. 걱정 마. 그리고 답장 대신 한참을 망설이다. 오늘 저녁에는 안 들어갈게. 혼자 있고 싶어. 라고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옥 여사의 시선 아래에서 감정을 억누르고 싶지 않았다. 자신에게도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지혜는 저녁 늦게까지 시내를 배회했다. 영화관에 가서 아무 영화나 예매해보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구경했다. 그녀는 서울 한복판에 홀로 존재하며 자신의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불안감과 막연한 희망을 동시에 느꼈다. 어둠이 내린 도심은 화려한 불빛으로 빛났지만 지혜의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해. 그녀는 민준에게서 전화가 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순옥 여사와는 어떻게 다시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이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민준의 간곡한 전화 요청에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을 감도는 팽팽한 정적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거실에는 순옥 여사가 텔레비전을 켜놓고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텔레비전이 아닌 굳게 닫힌 방문을 향해 있었다. 지혜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도윤이는 아직 깨지 않은 듯 고요했다. 민주는 지혜의 방으로 따라 들어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안았다. 지혜야, 어디 있었어? 어젯밤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엄마도 많이 놀랐어. 놀라셨겠지.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인형이 사라졌으니까. 지혜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 지혜야, 엄마가 좀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너희를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라고. 민준 씨는 늘 그래. 어머님 편만 들고 내 마음은 한 번도 헤아려 주지 않아. 어머님 마음만 중요하고 내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니야, 지혜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민준은 답답한 듯 말을 흐렸다. 지혜는 민준의 어깨에서 벗어나 침대에 걸터 앉았다. 민준 씨,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매일매일 숨 막히고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아.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엄마는 우리한테 정말 잘해주시려고 하는데 잘해주는 방식이 나한테는 독이야. 민준 씨는 어머님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아니야. 이대로 가다가는 나도 우리 부부도 망가질 거야. 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혜의 눈빛에서 그녀의 진심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민준은 순옥 여사와 지혜를 모두 거실에 불러 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잔뜩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엄마, 지혜,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혜도 많이 힘들어하고 엄마도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내가 뭘 힘들어하니? 나는 그냥 다 너희 잘 되라고 한 말들인데 지혜제가 너무 유난스러운 거지. 순옥 여사는 불퉁하게 말했다. 지혜는 순옥 여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감히 제 삶을 인정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어머님의 방식과 제 방식이 다르다는 걸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어머님의 삶을 존중하듯이요. 내가 뭘 너의 삶을 존중 안 했다고 그래? 너도 우리 집에 왔으면 우리 집 방식에 맞춰 살아야 하는 거 아니니? 너는 그럼 이 집에서 나가겠다는 거니? 순옥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그 순간 민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지혜가 나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따로 사는 게 어떨까 해요. 민준의 말에 순옥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 따로 살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결혼해서 엄마 버리고 따로 살겠다는 거니? 지혜제가 너를 꼬드겨서 그런 거니? 순옥 여사는 지혜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지혜는 흔들리지 않고 순옥 여사를 마주보았다. 어머님, 이건 제가 민준 씨에게 먼저 제안한 일이에요. 저희 부부가 어머님께 불효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민준 씨는 제가 어머님과 이렇게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 잠시 거리를 두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지혜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순옥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이 자신을 버린다는 생각에 서운함과 배신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지혜의 눈빛에서 그녀가 진심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지혜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민준과 지혜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순옥 여사가 어디 멀리도 안 가고 꼭 이렇게 근처에서 나가 살아야겠냐 며 펄펄 뛰었지만
민준이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고 지혜가 순옥 여사에게 자주 찾아뵙고 도윤이를 데리고 놀러 오겠다고 약속하자 마지못해 허락했. 순옥 여사는 그래도 아쉬움과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도 이제 늙어서 너희 뒷바라지하는 것도 힘들다. 다만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라. 순옥 여사의 씁쓸한 목소리에 지혜의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미안함과 후련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순옥 여사의 아파트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마포구의 또 다른 아파트였다. 전에 살던 곳보다 조금 작은 평수였지만 모든 것이 지혜의 마음에 들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히 자신들만의 공간이라는 점이었다. 그녀는 거실 한쪽에 작은 서재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잠시 접어두었던 에디터로서의 열정을 다시 불태울 계획이었다. 아직까지는 도윤이를 돌봐야 했지만 프리랜서로라도 일을 시작하고 싶었다. 이사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짐을 싸는 내내 지혜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방감을 느꼈다. 순옥 여사는 이사 전날 잔뜩 불퉁한 얼굴로 찾아와 온갖 잔소리를 퍼부었다. 지혜, 너는 살림도 제대로 안 배웠으면서 짐은 또 뭘 그렇게 많이 싸니? 버릴 건 버리고 살아야지, 원. 그리고 이 그릇들은 다 뭐니? 내가 준 그 좋은 녹그릇들은 왜 안 가져가고 이런 깨지는 유리 그릇들만 챙기니? 순옥 여사의 지적에 지혜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대꾸하지 않았다. 그 전에 어머님하고 대답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짐을 쌌다.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간섭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이사가 끝난 후 첫 주말, 지혜는 민준과 도윤이를 데리고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식품관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백화점 나들이였다. 지혜는 식품관의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가 좋았다. 형형색색의 신선한 채소와 과일, 고급스러운 포장의 식료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순옥 여사와 남대문 시장을 다닐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이곳은 지혜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더 가까웠다. 도윤이는 신기한 듯 진열된 과일들을 구경했고 민주는 그런 도윤이의 손을 잡고 따라다녔다. 지혜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장을 보았다. 신선한 아보카도, 수입산 치즈, 평소 순옥 여사가 저런 쓸데없이 비싼 것들이라며 못마땅해 하던 올리브 오일 등 지혜가 좋아하는 식재료들을 카트에 담았다. 순옥 여사라면 절대 이해하지 못할 지혜만의 소박한 사치였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파스타 해줄게. 오랫동안 못 먹었잖아. 지혜는 민준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준도 지혜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좋아. 지혜, 네가 해주는 파스타 먹고 싶었어. 두 사람은 오랜만에 연인처럼 다정하게 장을 보았다. 식품관을 한 바퀴 돌고 나오던 중 지혜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순옥 여사는 옆에 다른 아주머니와 함께 고급스러운 진열대를 구경하고 있었다. 순옥 여사가 신세계 백화점 식품관에 오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지혜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숨을 필요가 없었다. 어머님! 지혜가 큰 소리로 부르자 순옥 여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지혜와 민준, 도윤이를 발견한 순옥 여사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표정이 스쳤다. 아니, 너희들이 여긴 웬일이니? 나는 그냥 옆집 김 여사랑 구경 삼아 온 건데. 순옥 여사는 얼버무리며 말했다. 지혜는 순옥 여사의 어색한 모습에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저희는 장 보러 왔어요. 어머님도 가끔 이런 곳에 오시면 좋으실 텐데 맛있는 것도 많고요. 지혜는 순옥 여사의 옆에 있던 아주머니에게도 가볍게 목례를 했다. 순옥 여사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도윤이가 할머니 품에 안기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 우리 도윤이 할머니 집에 안 오고 왜 여기 왔어? 순옥 여사는 도윤이를 안고 쓰다듬으며 애정을 표현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다.
순옥 여사에게도 자신만의 세상이 있고 그 세상 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었다. 어쩌면 순옥 여사도 지혜처럼 혹은 지혜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옥 여사는 지혜가 고른 식재료들을 훑어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저런 걸 뭘 돈 주고 사 먹냐며 한마디 했을 테지만 오늘은 조용히 보고만 있었다. 지혜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어머님, 저희 집에 가셔서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파스타 맛있게 해드릴게요. 순옥 여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준이가 파스타를 좋아했으니까 대신 매운 거 말고 담백한 걸로 해라. 순옥 여사의 말에 지혜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여전히 잔소리는 건재했지만 예전처럼 거북하게 들리지는 않았다. 어쩌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새로운 아파트에서 순옥 여사와 함께하는 첫 저녁 식사였다. 지혜는 봉골레 파스타를 만들었고 민주는 샐러드를 준비했다. 도윤이는 포크로 파스타 면을 돌돌 말아 입에 넣으며 맛있게 먹었다. 순옥 여사는 처음에는 젓가락으로 파스타를 먹으려 애쓰더니 이내 포크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색함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한 입 한 입 맛을 보았다. 나쁘지 않네. 짜지도 않고. 그래도 나는 역시 된장찌개가 더 좋다만. 순옥 여사의 말에 지혜는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이해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충분했다. 식사를 마친 후 순옥 여사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전 집과는 확연히 다른 지혜의 취향이 담긴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였다. 그래, 너희들끼리 사니까 좋다. 내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나도 이제는 내 시간 좀 가져야지. 순옥 여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홀가분함도 느껴졌다. 지혜는 순옥 여사의 옆에 다가가 앉았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한 일도 많아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도 저희의 독립을 존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순옥 여사는 지혜의 손을 말없이 잡았다. 따뜻하고 주름진 손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들의 손이 맞닿은 곳에서 미묘한 교감이 오갔다. 시간이 흘러 지혜는 다시 프리랜서 에디터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다시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큰 활력을 얻었다. 순옥 여사는 일주일에 한두 번 도윤이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와서 점심을 먹고 놀아주었다. 예전처럼 며느리의 옷차림이나 식생활을 지적하는 일은 현저히 줄었다. 대신 오늘 점심은 뭐 먹었니? 도윤이 감기 걸리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입혀라. 같은 걱정 섞인 안부만을 전했다. 어느 날 오후 지혜는 순옥 여사와 함께 인사동 전통 찻집 거리로 향했다. 순옥 여사가 먼저 제안한 자리였다. 나도 가끔은 이런 데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싶. 너는 이런 데 올 줄도 모르고 바깥으로만 돌았지. 라는 핀잔 섞인 말이었지만 지혜는 그 제안이 반가웠다. 인사동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한국인들이 어우러져 고유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었다. 고즈넉한 한옥 건물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전통 공예품을 파는 상점들과 갤러리들이 고풍스러운 멋을 더해 찻집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향냄새와 따뜻한 차향기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쌍화차를 주문해 따뜻한 차가 나오자 순옥 여사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지혜야, 네가 힘들어하는 거 나도 다 알고 있었. 그런데도 엄마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군 건 아닌지. 순옥 여사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지혜는 예상치 못한 말에 놀라 순옥 여사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내가 평생 민준이 아빠 뒷바라지하고 민준이 키우면서 내 방식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따로 나가 산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서운하고 배신감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홀가분한 마음도 들더라. 순옥 여사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너무 너희들한테 얽매여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너를 내 방식대로 바꾸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너도 너만의 삶이 있는 거고 너만의 방식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 순옥 여사의 고백에 지혜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동안의 서운함과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듯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너무 제 입장만 내세웠던 것 같아. 어머님께서 저를 위하시는 마음은 알면서도 제 고집만 부렸어요.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다. 앞으로는 서로에게 좀 더 좋은 시어머니,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해보자. 그리고 우리 민준이, 도윤이 잘 부탁한다. 순옥 여사는 지혜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한 악수였다. 네,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지혜는 진심으로 순옥 여사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여자가 오랜 갈등 끝에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그 후 지혜와 순옥 여사의 관계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예전처럼 매일 부딪히는 일은 없어졌고 가끔 만날 때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도윤이의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웃음꽃을 피웠다. 지혜는 순옥 여사의 집밥이 생각날 때면 기꺼이 찾아가 함께 식사를 했고 순옥 여사는 지혜가 만든 새로운 요리를 맛보며 맛있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여전히 소소한 잔소리는 있었지만 이제 지혜는 그것을 잔소리가 아닌 순옥 여사의 사랑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지혜는 프리랜서 에디터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갔다. 그녀의 글은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고 그녀의 이름은 다시금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여전히 고된 일이었지만 지혜는 그 안에서 큰 성취감과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옥 여사의 며느리가 아닌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그녀 자신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민주는 아내의 변화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더 이상 중간에서 눈치를 보거나 갈등을 중재하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지혜의 일을 응원하고 육아와 가사를 함께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그들의 보금자리는 진정한 행복으로 채워졌다. 도윤이는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엄마의 자유로운 지지를 동시에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할머니 집에서 전통 놀이를 배우고 엄마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자신만의 세상을 키워나갔다. 그의 삶은 할머니의 지혜와 엄마의 열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야말로 풍요로운 것이었다. 지혜는 가끔 남대문 시장을 찾아가 순옥 여사가 좋아하던 족발을 사오기도 하고 신세계 백화점 식품관에서 새로운 식재료를 탐색하기도 했다. 인사동 찻집에서 쌍화차를 마시며 순옥 여사와의 시간을 추억하기도 했다. 그 모든 공간들은 이제 더 이상 갈등과 마찰의 장소가 아닌 그녀의 삶의 일부이자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간섭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찾았고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갈등은 때로는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그녀의 삶은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게 갈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녀는 어떤 갈등이든 마주할 용기와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관계는 영원히 노력해야 하는 숙제임을 받아들이면서 지혜는 오늘 하루도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그녀의 새 아파트를 비추었고 거실 한편에 놓인 작은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 새싹처럼 지혜의 삶도 새로운 시작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삶은 언제나 변화하고 성장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선물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아가고 있었다. 끝.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그녀의 새 아파트를 비추었고 거실 한편에 놓인 작은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 새싹처럼 지혜의 삶도 새로운 시작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삶은 언제나 변화하고 성장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선물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아가고 있었다. 계속 지혜의 새로운 아파트에 아침 햇살이 가득 스며들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서 돋아난 새싹은 지난 계절의 어려움을 딛고 올라온 지혜의 삶과 꼭 닮아 있었다. 프리랜서 에디터로서의 삶은 예상보다 더 활기찼다. 처음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녹록지 않아 밤잠을 설칠 때도 많았다. 마감 기한에 쫓겨 새벽까지 키보드를 두드리다가도 도윤이의 작은 기침 소리 하나의 잠에서 깨는 것은 일상이었다. 하지만 지혜는 그 모든 과정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편집자가 아니었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가는 작가이자 스토리텔러였다. 어느 날 그녀는 오랫동안 품고 있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바로 엄마들을 위한 에세이집을 기획하는 일이었다. 육아와 경력 단절, 그리고 자기 정체성 혼란 속에서 힘들어하는 엄마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싶었다. 민주는 지혜의 새로운 도전을 열렬히 응원해. 당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야. 민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지혜에게 큰 용기가 되었다. 순옥 여사 역시 처음에는 책 같은 거 써서 돈이 얼마나 된다고 라며 걱정 반 핀잔 반의 반응을 보였지만 도윤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지혜가 원고를 쓰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내 조용히 응원의 눈빛을 보내곤 했다. 지혜는 전국 각지의 평범한 엄마들에게서 원고를 모집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어떤 이는 새벽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이야기를, 어떤 이는 명문대 졸업 후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뒤 다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보냈다. 지혜는 그들의 글을 읽으며 때로는 함께 울고 때로는 깊은 공감을 느끼며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단순히 글을 다듬는 것을 넘어 각 에세이 속에 담긴 진정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한 편 한 편의 글이 지혜 자신의 이야기인 양 소중하게 다루어졌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한 출판사에서 계약 제의가 들어왔으나 편집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컸다. 출판사 측은 좀 더 자극적이고 이슈 중심의 내용을 요구했지만 지혜는 엄마들의 아픔과 성장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데 집중하고 싶었다. 결국 지혜는 눈물을 머금고 그 제안을 거절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자신의 신념을 굽힐 수는 없었다. 민주는 그런 지혜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가 조금 더 아꼈으면 돼. 그의 굳건한 지지는 지혜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좌절 속에서도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에세이 기획 의도를 담은 자세한 제안서를 만들어 여러 출판사에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규모의 독립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그곳의 대표는 지혜의 기획 의도와 진심에 깊이 공감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지혜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다. 원고를 취합하고 작가들과 소통하며 에세이집의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지난했지만 그녀는 하루하루 큰 보람을 느꼈다. 몇 달 후 지혜의 노력이 담긴 에세이집이 드디어 출간되었다. 책의 제목은 오늘도 애쓰는 당신에게 였다. 출간 기념복 콘서트가 열리던 날 지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다. 작은 동네 서점에서 열린 행사였지만 많은 엄마들이 찾아와 자리를 가득 메웠다. 그들 중에는 지혜가 직접 인터뷰했던 작가들도 있었고 순옥 여사와 민준 그리고 도윤이도 함께했다. 도윤이는 엄마의 발표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며 박수를 쳤다. 순옥 여사는 맨 앞줄에 앉아 연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가 무슨 책을 낸다고 야단이냐며 못마땅해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지혜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있어. 북콘서트가 끝난 후 순옥 여사는 지혜에게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지혜야, 네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해낼 줄은 정말 몰랐다. 책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엄마들 마음이 다 똑같더구나. 순옥 여사의 눈가에는 촉촉한 물기가 맺혀 있었다. 지혜는 어머님의 진심 어린 칭찬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오늘도 애쓰는 당신에게는 출간 직후 예상 밖의 큰 호응을 얻었다. 많은 엄마 독자들이 책을 통해 위로와 공감을 얻었다며 뜨거운 찬사를 보내 책은 각종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며 입소문을 탔고 지혜는 여러 방송과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순옥 여사의 며느리나 민준의 아내를 넘어 에세이 작가 지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갇히지 않았다. 지혜가 바깥 활동으로 바빠지면서 순옥 여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일주일에 두세 번 도윤이를 돌봐주는 것은 물론 지혜의 집으로 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거나 바쁜 지혜 대신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기도 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다. 순옥 여사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살림 솜씨나 옷차림을 지적하지 않았다. 대신 지혜야, 어제는 잠을 잘 잤니? 피곤할 텐데 몸조리 잘해야 한다는 걱정 섞인 안부만을 전했다. 지혜는 그런 어머님의 변화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느꼈다. 어머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고부 관계를 넘어 삶의 동반자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순옥 여사는 지혜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해. 지혜야, 나도 말이야. 글이라는 걸 한번 써보고 싶다. 네 책을 읽으니까 괜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나도 뭔가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지혜는 어머님의 예상치 못한 말에 깜짝 놀랐다. 순옥 여사는 평생 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머님의 눈빛에는 진지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기쁜 마음으로 어머님을 도왔다. 순옥 여사는 처음에는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해했지만 지혜의 격려 속에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이 아버님과의 연애 시절 이야기, 홀로 민준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며느리 지혜와의 갈등과 화해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담담하게 글로 옮겼다. 순옥 여사의 글은 꾸밈이 없었고 진솔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지혜는 어머님의 글을 읽으며 미처 알지 못했던 어머님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순옥 여사는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제 썼던 글을 고쳐 읽고 새로운 문장을 써내려가는 것에 몰두했다. 그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글쓰기 강좌에도 등록하여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자신의 글을 나누고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글쓰기는 순옥 여사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이해하는 새로운 창구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삶에 간섭하거나 아들의 삶에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자신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도윤이는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밝고 명랑한 성격 덕분에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했다. 엄마와 할머니의 사랑을 동시에 받으며 자란 도윤이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아이로 성장했다.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사 먹기도 하고 엄마와 함께 주말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찾아다니며 세상을 알아갔다. 특히 할머니가 글쓰기에 빠지자 도윤이는 할머니 옆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야기를 지어내 할머니에게 들려주곤 했다. 순옥 여사는 도윤이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때로는 자신의 글에 영감을 얻기도 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의 삶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민주는 지혜의 활발한 사회활동과 순옥 여사의 새로운 도전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는 더 이상 두 여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거나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대신
아내의 꿈을 응원하고 어머니의 새로운 열정을 지지하며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그는 퇴근 후 아이의 숙제를 봐주거나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행을 계획하는 등 가정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 민준의 사랑과 헌신은 지혜와 순옥 여사가 각자의 삶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순옥 여사의 글들이 작은 개인집에 모여 한 권의 자서전으로 엮어졌다. 지혜는 어머님의 자서전 편집을 맡으며 더욱 깊은 이해와 존경을 표하게 되었다. 순옥 씨의 일기라는 제목의 책은 비록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가족들에게는 그 어떤 베스트셀러보다 값진 보물이 되었다. 순옥 여사는 자신의 책이 나온 후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글 쓰는 순옥 할머니로 불리며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글쓰기를 권유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역할을 자처했다. 어느 해 여름, 지혜 가족은 민준의 제안으로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순옥 여사도 함께하는 첫 가족 여행이었다. 푸른 바다를 보며 파도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오름을 오르며 시원한 바람을 맞았다. 순옥 여사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와 평화로움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지혜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다. 예전 같았으면 이 비싼 돈 주고 왜 이런 데를 오냐며 타박했을지도 모른.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현재의 행복을 온전히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민준과 지혜는 손을 잡고 걸었다. 도윤이는 파도에 발을 담그며 신나게 뛰어놀았다. 민준은 지혜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지혜야, 정말 꿈만 같아. 이렇게 모두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내가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지혜는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자.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단단하게 뭉쳐진 그들의 보금자리는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지혜는 제주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에세이집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가족이라는 주제로 세대 간의 이해와 화해,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 순옥 여사는 지혜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기꺼이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고 민주는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도윤이도 엄마, 할머니랑 저랑 같이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만들어줄게요. 라며 귀여운 응원을 보탰다.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는 지혜에게 또 다른 큰 의미로 다가왔다. 함께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두 번째 에세이집은 첫 번째 책보다 더욱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아들과 남편이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는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지혜는 이 책을 통해 전국 각지의 독자들과 만나며 강연을 이어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가족의 의미와 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글을 쓰는 사람을 넘어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 지혜는 성공적인 작가이자 사랑받는 아내이자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삶은 언제나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그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말이다. 몇 년 후 도윤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사춘기를 맞이하며 가끔은 엄마와 할머니의 잔소리에 토라지기도 했지만 그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는 착한 아이였다. 어느 날 도윤이는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아왔다. 제목은 우리 가족의 식탁이었다. 도윤이는 그래서 엄마의 맛있는 파스타와 할머니의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아빠가 만들어주는 특별한 샐러드를 통해 가족의 사랑을 표현했다. 지혜와 순옥 여사는 도윤이의 글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들의 노력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순옥 여사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글쓰기와 문화센터 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지혜가 기획하는 새로운 에세이집에 항상 첫 번째 독자이자 따뜻한 조언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혜를 내 며느리로만 보지 않았다. 지혜는 순옥 여사에게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동반자이자 서로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친구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두 여인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연결어갔다. 민주는 한 회사의 팀장으로 승진하여 더욱 바빠졌지만 가족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아내의 꿈을 응원하고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다. 매주 주말 민주는 가족들을 위해 특별한 요리를 선보이곤 했다. 때로는 지혜가 좋아하는 파스타를, 때로는 순옥 여사가 좋아하는 한식을, 때로는 도윤이가 좋아하는 피자를 직접 만들며 가족의 행복을 요리했다. 그의 요리에는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이제 자신만의 출판사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새싹 출판사라는 이름으로 자신처럼 꿈을 가진 많은 엄마들과 여성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데 힘썼다. 그녀의 출판사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혜는 출판사를 통해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다시 사회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앞장섰다. 그녀의 활동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지혜의 삶은 끊임없이 진화했다. 그녀는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고 때로는 좌절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강인함과 가족들의 따뜻한 지지 속에서 언제나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간섭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찾았고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갈등은 때로는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그녀의 삶은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게 갈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녀는 어떤 갈등이든 마주할 용기와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관계는 영원히 노력해야 하는 숙제임을 받아들이면서 지혜는 오늘 하루도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 어느덧 지혜의 새 아파트 거실 창가에는 처음 돋아났던 작은 새싹이 무성한 푸른 잎을 자랑하며 아름드리 화분으로 자라나 있었다. 그 화분은 지난 세월 동안 지혜와 가족들이 함께 일구어온 삶의 풍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했다. 지혜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햇살 아래 반짝이는 화분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추억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요하면서도 힘찬 강물과 같았다. 때로는 급류를 만나 거친 물살을 헤치고 나아가야 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넓은 바다를 향해 꾸준히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다가올 미래를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 먹어요? 할머니도 오신대요. 방에서 뛰어나온 도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도윤이의 얼굴에는 엄마와 아빠, 할머니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늘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이랑 도윤이가 좋아하는 불고기, 그리고 엄마가 새로 개발한 퓨전 샐러드를 먹을까? 어때? 지혜는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와, 최고다. 도윤이는 신이 나서 다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지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부엌에서는 민준이 미리 꺼내놓은 재료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순옥 여사가 가져다 놓은 듯한 싱싱한 제철 과일이 놓여 있었다. 서로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서로를 보듬고 아껴주는 가족의 모습이었다.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향하는 지혜의 발걸음은 가볍고 활기찼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많은 이야기가 펼쳐질 미완의 대서사시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든 그녀는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진정으로 나로서 존재하며 자신만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빛은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어줄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었다. 지혜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을 잠시 바라보았다. 높이 솟은 건물들 사이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저녁 노을은 그녀의 삶처럼 다채롭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사랑, 그리고 새로운 행복을 향해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점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삶은 언제나 진행형이었다. 지혜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점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삶은 언제나 진행형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사랑, 그리고 새로운 행복을 향해 기꺼이 발걸음을 내디뎠다. 새싹 출판사는 그녀의 그런 의지를 담아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몇 안 되는 직원들과 함께 시작했지만 지혜의 진심과 통찰력이 담긴 기획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 혹은 사회의 편견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여성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새싹 출판사를 통해 세상에 나오면서 많은 독자들은 깊은 공감과 용기를 얻었다. 출판사 직원들은 대부분 지혜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책 한 권 한 권에 자신의 삶을 투영했다. 점심시간이면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육가의 어려움이나 남편과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고, 때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획회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그들에게 새싹 출판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지혜는 직원들이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래서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고 자녀 돌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가 행복해야 독자들에게도 진정한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다. 어느 날 한 어머니 작가가 쓴 에세이집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제목은 엄마의 서랍장에는 비밀이 많다. 평범한 엄마의 일상 속 숨겨진 고민과 꿈, 그리고 남몰래 키워온 열정을 솔직하게 담아낸 이 책은 출간 직후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작가는 출판 기념회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새싹 출판사가 아니었다면 제 이야기는 영원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지혜 대표님은 제게 다시 꿈꿀 용기를 주셨습니다. 강연장에는 수많은 여성 독자들이 모여들었고, 지혜는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이유를 다시금 깨달았다. 출판사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지혜는 여전히 글쓰기를 놓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다른 작가들의 원고를 읽고 편집하며 글의 힘과 메시지에 대해 더욱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 그녀의 다음 에세이집 주제는 시간이었다. 흐르는 강물처럼 일하는 가제로 시작된 이 책은 삶의 각 단계에서 마주하는 시간의 의미와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내려 했다. 순옥 여사는 언제나처럼 그녀의 첫 번째 독자가 되어주었다. 지혜야, 네 글은 이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읽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 같아. 순옥 여사의 따뜻한 칭찬은 지혜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백발이 성성해진 순옥 여사는 여전히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동아리를 운영하며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녀는 지혜의 출판사에서 열리는 작은 북콘서트에도 종종 참여하여
자신의 시를 낭독하거나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며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도윤이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다.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한 도윤이는 이제 엄마의 키를 훌쩍 넘어섰고 목소리도 변성기를 거쳐났고 묵직해졌다. 그는 학교에서 밴드 활동을 하며 드럼을 연주하고 있었다. 시끄러운 드럼 소리에 지혜가 가끔 잔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민주는 아들의 열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지혜야, 도윤이가 좋아하는 걸 하게 해줘야지. 우리가 자기 꿈을 찾아가는 걸 응원해줬던 것처럼 말이야. 민주는 여전히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혜에게는 최고의 파트너였다. 그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도 도윤이의 연주를 들어주고 지혜의 출판사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하며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주말에는 도윤이의 밴드 공연을 보러 가거나 온 가족이 함께 캠핑을 떠나는 등 가족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민준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은 지혜가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언제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어느 해 가을, 지혜는 출판사 설립 5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작은 강연장에서 시작했던 행사는 이제 수백 명의 독자와 작가 그리고 언론인들이 참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지혜는 연단에 서서 지난 5년간의 여정을 회고하며 감격에 겨워 목이 메었다. 처음 새싹 출판사를 시작할 때 저는 그저 제가 받은 사랑과 용기를 다른 여성들과 나누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보니 저의 작은 새싹이 얼마나 무성한 숲을 이루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객석에는 민준과 도윤이 그리고 순옥 여사가 앉아 있었다. 도윤이는 엄마의 강연을 듣는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순옥 여사는 지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지혜에게는 가장 값진 상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민주는 지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수고했어, 지혜야. 정말 자랑스럽다. 도윤이도 엄마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순옥 여사는 지혜의 볼을 쓰다듬으며 우리 지혜 정말 잘해냈다고 속삭였다. 가족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지혜는 지난 세월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진정으로 행복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큰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다. 새싹 출판사는 단순한 책을 넘어 여성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출판사 직원들 중에는 지혜의 도움으로 다시 학업을 시작하여 작가의 꿈을 이룬 이도 있었고 출판사를 거쳐 다른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는 이들도 있었다. 지혜는 그들의 성장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한 권의 책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의 출판사는 단순한 콘텐츠 생산을 넘어 공동체를 형성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되었다. 정기적인 독서 모임을 주최하고 작가와 독자가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하며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도서 기증 캠페인도 꾸준히 이어갔다. 이러한 활동들은 새싹 출판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했다. 도윤이는 고등학교 밴드부에서 드럼을 치면서 음악적 재능을 키워나갔다. 그는 단순히 연주만 하는 것을 넘어 가끔씩 직접 곡을 만들고 가사를 쓰는 등 창작 활동에도 흥미를 보였다. 그의 노랫말 속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청소년기의 고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지혜는 아들의 노랫말에서 그녀의 어린 시절을 보았고 순옥 여사는 손자의 음악적 감수성을 칭찬하며 우리 손주, 할머니보다 더 멋진 글을 쓰는구나 하고 웃음 지었다. 민주는 도윤이의 첫 자작곡을 듣고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도윤아,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아빠는 언제나 너를 응원할 거야. 아들의 꿈을 지지하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았다. 순옥 여사는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 그녀는 지혜가 편집한 나의 인생, 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기록했다. 이 책은 특별히 새싹 출판사의 기념 프로젝트로 기획되었으며 순옥 여사의 젊은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책 속에는 유년 시절의 가난, 결혼 생활의 어려움,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과정 등 한 여인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그녀는 이 책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삶의 고난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 책은 출간 직후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새싹 출판사의 또 다른 성공작이 되었다. 순옥 여사는 이 책으로 인해 인생 작가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고 여러 강연 요청을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그녀는 강연에서 지혜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닫힌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지혜는 제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 은인이자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라고 말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민주는 이제 회사의 상무이사로 승진하며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가족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주말이면 여전히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요리를 선보였다. 이제 그의 요리 실력은 거의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고 가족들은 그의 요리를 먹는 시간을 가장 행복해했다. 아빠, 이거 진짜 레스토랑 음식 같아요. 도윤이가 감탄하며 말하면 민주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가 각자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다.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 그에게는 최고의 성공이었다. 어느덧 지혜의 새 아파트 거실 창가에 놓인 새싹 화분은 집안의 한쪽을 가득 채울 만큼 크게 자라나 있었다. 무성한 잎사귀는 따뜻한 햇살 아래 더욱 푸르렀고 이따금씩 피어나는 작은 꽃들은 향긋한 내음을 풍기며 지혜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지혜는 그 화분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그녀의 삶 또한 이 새싹처럼 수많은 성장통을 겪고 여러 번의 계절을 지나오며 단단하고 아름답게 연그렀다는 것을. 과거의 갈등과 어려움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올가매는 그림자가 아니라 그녀를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장시킨 귀한 자양분이었다. 시간이 흘러 도윤이는 대학교에 진학하여 음악을 전공하게 되었다. 그는 밴드 활동을 계속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갔고 가끔은 엄마의 출판사에서 열리는 북 콘서트에서 자작곡을 연주하며 특별 게스트로 무대에 서기도 했다. 그의 음악은 가족의 사랑과 성장을 담은 지혜의 에세이처럼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전해주었다. 민주는 아들의 첫 앨범이 나왔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며 온 가족이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다. 우리 도윤이 드디어 꿈을 이루었구나. 민준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아들을 향한 애정이 가득했다. 순옥 여사는 손자의 음악을 들으며 내 손주가 만든 노래라니 참 신기하다며 흐뭇해했다.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의 사랑이 도윤이의 음악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지혜의 새싹 출판사는 단순한 출판사를 넘어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글쓰기 강좌, 출판 기획 교육, 그리고 자기 개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그들이 사회에 다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지혜는 출판사를 통해 자신이 받은 지지와 기회를 다른 여성들에게도 돌려주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리더십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새싹 출판사는 여성이 성장하는 요람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갔다. 지혜는 이제 책을 만드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주력했다. 지혜의 삶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갔다. 그녀는 이제 지혜 대표이자 작가 지혜, 그리고 엄마 지혜, 며느리 지혜 등
다양한 역할 속에서 자신만의 조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모든 역할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았다.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삶이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붓터치가 더해지는 한 폭의 수묵화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옥 여사는 이제 거동이 조금 불편해졌지만 정신만큼은 여전히 맑았다. 그녀는 지혜의 옆에서 묵묵히 그녀의 활동을 지켜보며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순옥 여사는 지혜에게 지혜야, 네가 이렇게 잘 해낼 줄은 정말 몰랐다. 고맙다. 내 삶에 이렇게 밝은 빛을 가져다줘서 라고 말하며 지난 세월의 모든 앙금을 씻어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과의 갈등이 저를 성장시켰고 어머님의 사랑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두 여인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고부관계를 넘어 깊은 이해와 존경,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엮인 영원한 동반자의 관계로 자리 잡았다. 민주는 아들의 독립과 아내의 사회적 성공을 보며 내면의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가족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사랑은 처음의 뜨거운 열정에서 벗어나 깊은 신뢰와 편안함, 그리고 서로를 향한 무한한 존중으로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퇴근 후 아내와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혹은 주말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나누는 소박한 식사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삶의 화려함보다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지혜 가족은 오랜만에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했다. 이제는 독립하여 자신의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도윤이도 오랜만에 집에 들렀다. 민주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지혜가 좋아하는 샐러드, 그리고 순옥 여사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다. 식탁 위에는 풍성한 음식만큼이나 따뜻한 대화가 오고 갔다. 도윤이는 자신의 근황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혜는 출판사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순옥 여사는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따금씩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평화가 가득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혜는 거실 창가에 앉아 활짝 피어난 화분의 꽃을 바라보았다. 그 꽃은 지난 세월 동안 그녀의 삶에 피어났던 수많은 아름다운 순간들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진행형이었다. 새로운 책이 기획되고 새로운 여성들의 이야기가 발굴되며 새로운 인연들이 그녀의 출판사를 통해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삶이란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걷는 것과 같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줄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지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은 사라졌지만 도시의 불빛은 밤하늘을 수놓으며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요하면서도 힘찬 강물처럼 넓은 바다를 향해 쉼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 강물 위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돛단배가 떠 있었고 그 배 안에는 그녀의 가족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았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다가올 미래를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 지혜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진정한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메시지가 되었다. 지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볍고 활기찼. 내일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그녀는 기대감에 가득 찬 눈빛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 삶은 그 자체로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었고 그녀는 그 작품의 위대한 작가였다. 그녀는 그렇게 빛나고 있었. 가족의 사랑을 가득 담은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점에서 그녀의 삶은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며 더욱 깊은 색채를 띠게 되었다. 새싹 출판사는 단순한 출판사를 넘어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문화기업으로 성장했다. 지혜는 젊은 여성 기업가들의 멘토이자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리더로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 그녀는 이제 흰머리가 성성한 중년의 여인이었지만 여전히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빛났고 그 속에는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도윤이는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하여 여러 앨범을 발표하고 콘서트를 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그의 음악은 엄마의 글처럼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전해주었고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해외 무대에도 진출하여 K-팝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바쁜 활동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다. 정기적으로 집에 찾아와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다. 그의 음악 속에는 가족에게 받은 사랑과 영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의 성공은 가족의 든든한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민주는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까지 오르며 성공적인 경영인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는 권위적인 리더가 아니라 언제나 소통을 중요시하고 직원들의 성장을 돕는 따뜻한 리더였다. 그의 경영 철학은 가정에서 배운 사랑과 존중을 기반으로 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지혜의 출판사 경영에 참여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도윤이의 음악 활동에도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다. 그의 삶은 항상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는 자신의 선택에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그는 가족과의 소박한 행복 속에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찾았다. 순옥 여사는 백수를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화한 미소와 맑은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평화로운 여생을 보내. 그녀의 방 한편에는 지혜가 쓴 책들과 도윤이가 발표한 앨범들이 가득했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가끔씩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손자에게 들려주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그녀는 지혜에게 지혜야, 내 덕분에 내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졌단다. 너는 내게 온 가장 큰 선물이야 라고 자주 말했다. 지혜는 그런 순옥 여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곤 했다. 서로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두 여인의 모습은 세대를 초월한 아름다운 우정처럼 빛났다. 어느 날 지혜는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그 속에는 며느리로서의 고민과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작가로서의 꿈을 향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선물을 안겨준다.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용기다. 지혜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실 창가에는 이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 새싹 화분이 굳건하게 서 있었다. 그 나무는 지난 세월 동안 그녀와 가족들이 함께 일구어온 삶의 숲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거대한 강물처럼 수많은 지류를 거쳐 넓은 바다를 향해 흐르고 있었다. 그 바다는 끝없이 펼쳐진 가능성과 희망의 공간이었다. 지혜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갇히지 않았다.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소중한 선물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주변에는 언제나 따뜻한 사람들과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삶은 평화로웠고 충만했으며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지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에서는 민준이 오랜만에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고소한 음식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다. 도윤이도 잠시 후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식탁 위에는 순옥 여사가 직접 꺾어온 듯한 들꽃이 예쁜 화병에 꽂혀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로운 행복한 가족의 풍경이었다. 지혜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볍고 활기찼다. 그녀의 삶은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고 그 이야기는 언제나 사랑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나로서 존재하며 자신만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빛은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어줄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지혜의 이름은 단순한 출판사 대표를 넘어 여성들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 새싹 출판사는 종이책을 넘어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새싹 아카데미라는 교육 플랫폼까지 확장하며 여성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허브로 거듭났다. 지혜는 단순한 책 출판을 넘어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주도하고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전 세계 여성들의 연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연설은 수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고 그녀가 설립한 새싹재단은 소외된 여성들에게 교육 기회와 창업 자금을 지원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재단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이 문맹에서 벗어나고 기술을 배워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했다. 지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년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그들의 삶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한 출판사의 대표가 아니었다. 그녀는 희망의 메신저이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신념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사람들은 꿈과 열정, 그리고 강인한 여성의 힘을 떠올렸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들은 척박한 땅에서도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며 생명의 숲을 이루었다. 지혜의 영향력은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에까지 미쳤고 그녀는 유엔 여성 관련 기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글로벌 여성 정책 수립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의 삶의 궤적은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인류 사회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위대한 서사가 되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선구자라는 찬사를 받았다. 한편 도윤이는 해외 음악계에서도 뜨거운 러브콜을 받으며 명실상부한 월드스타로 성장했다. 그의 음악은 장르와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K-팝 아이돌의 범주를 넘어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깊은 메시지를 담은 곡들로 음악적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그는 여러 국제적인 음악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었고 그의 월드 투어는 매진 행렬을 기록하며 가는 곳마다 팬들을 열광시켰다. 특히 그의 노래 중에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담은 곡들이 많았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사회적 치유와 변화를 위한 도구로 작용했다. 도윤이는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감행했다.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접목하거나 다른 문화권의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며 음악의 지평을 넓혔다. 그의 음악은 항상 진솔했고 그 진솔함은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바쁜 해외 활동 중에도 그는 한국에 올 때마다 가장 먼저 가족을 찾았다. 엄마인 지혜와는 서로의 창작 활동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빠인 민준과는 세상 사는 이야기를 그리고 할머니 순옥 여사에게는 따뜻한 안마를 해드리며 손자의 정을 나눴다. 그는 가족에게 받은 사랑과 영감이 자신의 음악의 근원이라고
늘 고백했다. 특히 엄마의 강인함과 할머니의 지혜는 그의 음악에 깊이를 더하는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었다. 그는 가족이야말로 자신이 돌아가고 싶은 따뜻한 안식처이자 끊임없이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셈이라고 생각했다. 도윤이는 자신의 성공을 통해 얻은 부와 명예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도 적극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도윤음악재단을 설립하여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했고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 있는 활동은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주었고 그는 단순한 스타를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롤모델이 되었다. 민주는 지혜와 도윤이의 활약상을 지켜보며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다. 지혜의 출판사, 새싹 아카데미의 이사로 활동하며 재정 및 전략 기획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아 도윤 음악재단의 운영에도 참여하며 아들의 꿈을 든든하게 지지했다. 그는 더 이상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 몸담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경험과 지혜는 가족의 성공과 사회적 기여에 큰 보탬이 되었다. 은퇴 후 그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고 채소를 키우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정원에서 땀 흘려 일하며 삶의 또 다른 소박한 행복을 발견했다. 그의 정원은 가족들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되었고 때로는 지혜의 새로운 책에 영감을 주는 공간이 되기도 했다. 민주는 아내와 아들의 화려한 성공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았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나누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다. 지혜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거나 직접 키운 채소로 요리한 소박한 식사를 나누는 순간들이 그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인자하고 편안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사랑은 처음에 뜨거운 열정에서 벗어나 깊은 강물처럼 잔잔하지만 영원히 흐르는 견고한 신뢰와 애정으로 무르익어 있었다. 그리고 가족의 품 안에서 순옥 여사는 100세를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평화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몸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졌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았다. 지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순옥 여사의 방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손발을 주물러드리며 정성껏 간호했다. 민준도 퇴근 후에는 항상 어머니의 안부를 살피고 도윤이도 해외에 있더라도 영상 통화를 통해 할머니의 얼굴을 보며 사랑을 전했다. 순옥 여사의 방은 여전히 가족의 사랑과 지혜로 가득한 공간이었다. 그녀의 침대 옆 협탁에는 지혜가 쓴 새로운 책들과 도윤이의 최신 앨범들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매일 그 책들을 어루만지고 앨범 재킷을 보며 흐뭇해했다. 그녀는 이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은 힘들어졌지만 가족들의 활약상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몇 년 후 도윤이는 결혼을 했다. 그의 아내는 오랜 기간 음악적 동료이자 친구였던 재능 있는 작곡가였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사이에서 귀여운 딸이 태어났다. 지혜와 민주는 첫 손녀의 탄생에 온 마음을 다해 기뻐했다. 지혜는 드디어 할머니라는 새로운 역할까지 얻게 된 것이다. 민주는 아내에게 지혜야, 자네가 작가 지혜, 대표 지혜에서 이제 할머니 지혜까지 되어 정말 다채로운 삶이야 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지혜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품에 안았다. 작고 연약한 생명을 안고 있으니 지난 세월의 모든 고뇌와 역경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순옥 여사는 증손녀의 탄생 소식을 듣고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작고 보드라운 손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이렇게 예쁜 아가가 우리 집안에 또 왔네.
이 할미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이런 예쁜 아가도 다 보고 정말 복도 많지. 그녀는 증손녀를 바라보며 지난 삶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되새겼다. 그녀는 증손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축복을 빌어주었다. 부디 이 아이의 삶은 너그러운 사랑과 끝없는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그녀는 손녀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삶의 지혜를 전해주려고 노력했다. 비록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가늘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는 세월의 깊이와 따뜻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족들은 순옥 여사가 증손녀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삶의 한 줄기 빛처럼 밝게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모든 가족들에게 잔잔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갔다. 증손녀가 어느새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무렵 순옥 여사는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고통 없이 마치 깊은 잠에 빠져들 듯 평화로웠다. 침대 곁에는 지혜와 민준, 도윤이 부부 그리고 어린 증손녀까지 온 가족이 함께하며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순옥 여사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었고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행복과 만족이 담겨 있는 듯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제 삶의 가장 큰 스승이 되어 주셔서.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떨렸지만 그 속에는 깊은 존경과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도윤이는 할머니의 얼굴에 입을 맞추며 작별을 고했다. 어린 증손녀는 할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엄마 아빠의 눈물 어린 모습을 보며 이별의 슬픔을 어렴풋이 느꼈다. 순옥 여사의 장례는 가족의 뜻에 따라 소박하고 경건하게 치러졌다. 그녀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들꽃들이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고 도윤이는 할머니를 위한 추모곡을 직접 연주하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그의 음악은 슬픔 속에서도 따뜻한 위로와 깊은 평화를 전해주었다. 가족들은 순옥 여사가 남긴 사랑과 지혜를 영원히 간직하기로 다짐했다. 그녀는 비록 육신은 떠났지만 그녀의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은 가족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지혜의 삶의 깊은 뿌리가 되었고 새싹 출판사의 정신에도 고스란히 녹아들어 후세에까지 이어질 소중한 유산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가족들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다. 순옥 여사의 부재는 가족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가족들은 더욱 서로를 보듬고 아끼며 순옥 여사가 남긴 사랑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혜는 슬픔 속에서도 한층 더 단단해졌다.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모든 추억을 가슴에 품고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과 일에 더욱 깊이 반영했다. 새싹 출판사는 순옥 여사를 기리기 위해 순옥 지혜상을 제정하여 매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여성 작가와 예술가들에게 수여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상을 주는 것을 넘어 순옥 여사의 숭고한 정신과 지혜로운 삶을 세상에 알리고 더 많은 여성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빛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의미가 있었다. 세월은 계속 흘러 지혜와 민준도 백발이 성성한 노년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걸어온 수많은 시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더욱 깊이 키워나갔다. 지혜는 여전히 새싹 출판사의 정신적 지주이자 사회적 리더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비록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빛났고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을 통해 축적된 지혜와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직접 모든 실무를 처리하기보다는 젊은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멘토 역할에 더욱 집중했다. 그녀의 지도 아래 새싹 출판사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었다. 그녀는 후배들에게 삶이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되어주고 서로의 길을 밝혀주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는 은퇴 후에도 지혜의 든든한 동반자로 그녀의 옆을 지켰다. 그는 이제 정원 가꾸기를 넘어 손녀와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소박한 즐거움을 찾아 나섰. 그의 정원은 더욱 풍성해져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선사했고 그곳은 가족들에게는 작은 낙원과도 같았다. 그는 매일 아침 지혜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깊은 대화를 이어갔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지난 세월의 추억과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변함없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녹아있어. 그들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 날의 뜨거움과는 또 다른 깊은 강물처럼 고요하고 견고한 사랑이었다. 도윤이의 딸, 지혜의 손녀는 할머니의 지혜와 아빠의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아 다방면에 뛰어난 아이로 성장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책을 읽으며 세상을 배우고 아빠의 음악을 들으며 감성을 키웠다. 그녀는 할머니의 발자취를 따라 글쓰기에 재능을 보였고 때로는 아빠처럼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자신만의 노래를 만들기도 했다. 지혜는 손녀에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꿈을 키워주었다. 손녀는 할머니를 보며 여성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깨달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따뜻한 힘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그녀는 할머니처럼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꿈꿨다. 어느덧 지혜는 8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명료한 정신과 따뜻한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지만 몸은 조금 더 느려지고 약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노년의 삶 또한 하나의 아름다운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먼 미래를 계획하기보다는 현재의 순간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며 작은 기쁨들을 음미했다. 거실 창가에 서 있던 새싹 화분은 이제 집안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한 나무로 자라 있었다. 그 나무는 지혜의 삶과 가족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했다. 수많은 가지들은 세월의 흔적을, 굳건한 뿌리는 가족의 사랑과 지혜를 상징했다. 그 나무의 푸른 잎사귀들은 여전히 생명력을 뿜어냈고 햇살 아래 반짝이며 지혜의 평화로운 노년을 축복하는 듯했다. 지혜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그 나무를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지난 세월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그녀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며느리로서의 고민과 시어머니와의 갈등, 출판사를 설립하며 겪었던 수많은 난관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뤄낸 성취와 행복. 그녀는 이제 알았다. 삶이란 고난과 역경이 없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 단련되고 성장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을. 가족에 대한 사랑, 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녀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이토록 풍요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주름졌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든든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살아왔죠? 지혜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다. 민준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럼요, 지혜 씨. 당신 덕분에 내 삶이 이렇게 아름답고 의미 있게 빛났소. 고맙소. 그들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함께 쌓아온 모든 희로애락과 깊은 유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단단해지는 보석과 같았다. 얼마 후 도윤이 가족이 집을 방문했다. 사랑스러운 손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품에 안기며 재롱을 부렸다. 식탁 위에는 민준이 직접 가꾼 정원에서 딴 신선한 채소들로 만든 요리와 도윤이가 좋아하는 특별한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졌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언제나처럼 행복하고 평화로웠다. 손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잘거렸고 도윤이는 최근 작업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혜와 민주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 순간들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삶의 진정한 의미였다. 식사를 마친 후 지혜는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벽난로의 불꽃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불꽃은 그들의 삶의 온기를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다. 사랑스러운 손녀의 해맑은 미소, 아들 도윤이의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눈빛,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해온 남편 민준의 깊은 눈.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을 채우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녀는 다시 거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수십 년 전 그녀가 좌절과 희망 속에서 바라보았던 그 별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과거의 불안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평화로웠고 충만했으며 무한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요하면서도 힘찬 강물처럼 넓은 바다를 향해 쉼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 강물 위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돛단배가 떠 있었고 그 배 안에는 그녀의 가족들, 그리고 그녀의 삶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 지혜는 알았다. 삶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려지고 채워지는 한 폭의 수묵화와 같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의 가장 아름다운 색깔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그녀는 긴 삶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깨달았고 그 지혜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빛과 희망을 전해.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유산이 되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힘이었다. 지혜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이 위대한 시였고 그녀는 그 시를 온몸으로 써내려간 시인이었다. 그녀의 빛은 사그라들지 않고 더욱 밝게 빛나며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그 빛은 그녀가 걸어온 길을 밝히고 그녀의 후손들에게 길잡이가 될 것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선사할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끝이 아닌 무한히 펼쳐질 또 다른 시작이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사랑으로 충만할 것이었다.